또 지난 세월 동안 약 2만여 명의 저희 선배이면서 동료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죄가 될까 안 될까 참 오래된 논란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과 파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도 함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먼저 1, 2심에서는 종교와 신념이 입영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뒤집혔다는 게 핵심이죠? 우선은 헌재에서 올해 6월 28일 날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 판단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정당한 사유에 이제 당연히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 병역법상 병역에 이 대체 복무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처벌을 당하게 되니까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라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이제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복무제 아직 마련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들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규정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 내에서 어떤 그런 군대 복장을 하지 않고 군복을 입지 않고 그렇게 복무를 하는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우리는 유엔 그 인권위원회로부터도 어떤 그런 권고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2004년도, 2011년도에 2018년도에 거쳐서 이제 쭉 이렇게 몇 번이나 헌재의 판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 조항이 합헌으로 그렇게 판단이 계속 됐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한정위원이 나오고 올해 그리고 드디어 대법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확인해 줬습니다. 네. 이게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기 위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열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14년 전에 열렸던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해야 되는 거였고 그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 계속 처벌이 돼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대법원 판례가 다시 바뀌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건들, 진행 중인 사건들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어느 정도 됩니까?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이 약 227건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제 무죄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지금 그 하급심에도 약 930건 정도가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많군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판단을 할 것으로 분명히 그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그 지난달인가요? 그 재판부에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보석을 시킨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등으로 봐서는 같은 재판을 할 것이 분명한 것이고 다만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형을 바꿔서 현재 형을 집행 중에 있는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또는 이미 또 재판을 결과가 다 확정된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뭐 사면이라든가 뭐 복권이라든가 뭐 이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시 뭐 재심은 할 수는 이제 없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요약하게 되면 같은 판단을 곧 내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서 지난 8월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자칫 병역 기피 수단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었습니다. 그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의 현실에서 형사처벌 규정마저 무력화되는 경우 병역 이행의 공평을 담보하기 어렵고 병역 시스템의 붕괴 우려도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죄 선고는 의무의 면제가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양심에 반하지 않고 군과 무관한 일이라면 대체 복무를 하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대체 복무가 곧 도입되면 무죄를 선고받아도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지난번 양심적 병역 기피자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바뀐 것처럼 판결이 뒤집힌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 자살 사건이었는데요. 자,
이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뒤에 견디지 못하고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이 사건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가해자가 남편의 친구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이 아내를 불러서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네. 또 결국은 모텔까지 데리고 가서 어떤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두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돌아온 직후 그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네. 그러고 나서 형사사건을 좀 고소하고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이 남편 친구에게.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CCTV를 봤더니 뭐 같이 모텔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더라. 뭐 이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뭐 성관계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10분 정도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뭐 이런저런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더라. 네. 일상적인 대화를. 뭐 이런 등등. 그다음에 또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남편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편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그날 저녁에 이야기했더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불륜이지 않을까.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 맺어진 합의된 성관계라고 그렇게 1심도 2심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사실은 1심이 선고가 있고 나서 4개월 후에 이 부부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1심 유서를 선고 이후에 자살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는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네. 그 상태에서 동반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유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꼭 복수하겠다. 정말 억울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써져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의 항소심에서도 결국 또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이 이거를 이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네. 파기환송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거에 대한 판단 자체가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되게 부족한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다시 한번 판단하라라는 내용으로 다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네. 이 교수님, 네. 대법원이 이제 그 원심을 파기하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1, 2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이다 이렇게 대법원이 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뭐 큰 틀에서 봐서는 이제 그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이 아내의 이야기를 배척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성인지 감수 적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봐서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귀국한 다음에 바로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1심 항소심은 이것은 연정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결국은 만약 연정 관계라고 했다면 아예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었지. 결국은 그 남편에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이런 그 수치스러운 생각, 이것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었고, 네. 더군다나 남편에 대한 협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모텔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다정한 모습, 뭐 이것이 아니었고, 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충분히 봐야 된다. 가해자가 앞서가는데 그냥 단순히 뒤따라가는 정도였지. 그렇죠. 그게 뭐 친하게 아무 저항 없이 했다고 여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감수성의 입장에서 네. 결국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지 네. 표면적으로 바라본 것은 이제 그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1심과 2심의 결론을 이제 바꾸게 된 근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번에 그 대법원 주심 판사분이 박정화 대법관이었어요. 네. 여성분이어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 그러면서 이제 원심 재판부를 질타를 했단 말이죠.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 법원 판결 전체에 대한 어떤 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동안 굉장히 법원 자체도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례 자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형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법관들이 남성이었고 또 법 논리를 구축한 것도 남성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네. 이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에서 서로 이 사건을 인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라고 보이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어떤 그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각양각색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말 길 가다가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늘 뭐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보던 사람에게, 늘 알던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굉장히 피해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반응이나 행동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이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피해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을 했어야 되고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피해자가 아닌가 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해자의 시각에서 그동안 판단을 해온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법률 상담을 할 때에도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피해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을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제 정확히 분명히 이제 피해자의 양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모두 파악을 하고 네. 어떤 피해자다움이라는 굴레로 어떤 피해 여성들을 올가매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어떤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이런 미투 참여했던 분들 사건에서도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피해자는 마땅히 이런 행동을 했어야 피해자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네. 다른 사건들의 오늘 대법원 판결, 어제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 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때 1심의 판결이 무죄가 됐었는데 네. 그것의 가장 근거가 김지은 씨의 피해자다움을 볼 수 없었다. 네. 이것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그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무엇인지, 어떻게 본다면 남성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런 거겠죠. 정신을 못 차리면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이래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다움이다. 이런 논리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의 판결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항소심에서 이런 영향을 저는 상당 부분 판결에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봐야 되고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 즉 당사자 입장에서 봐야 해야 되고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편견과 잘못된 이제 그 오판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함의성을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법전에 쓰인 말이 바뀌지 않아도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법의 해석을 이렇게 달리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고요. 사회가 발전한 방식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